펴보시면 여기 차례가 있어요. 차례에서 이제 뭐 배운지 잠깐 이제 언급을 하면은 우리가 수의 연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수가 있는지 수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번 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동안은 자연수, 뭐 분수, 소수 뭐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또 다른 용어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소인수, 이런 거, 정수, 유리수 이런 용어들이 이제 뭔지 무슨 뜻인지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연산을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방정식을 네모로서 많이 표현을 했잖아. 네모 더하기 7이 10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네모가 얼마냐 물어보면은 거꾸로 계산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이제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새롭게 알려줄 건데 이게 조금 더 간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익히게 되면 초등수학의 모든 문제들을 거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도형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해요. 이제 그래프, 나중에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이 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총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눌 거고, 일단은 우리가 1단원에 수와 연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 개념 1을 보시면, 자, 일단 첫 번째 용어가 우리가 이제 배우는 수라는 체계 안에 소수 그리고 합성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소수가 뭐냐면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 3, 5, 7 땡땡땡 해놨는데 이런 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수를 구해봐 라고 했을 때 1하고 2, 얘는 1하고 3, 얘는 1하고 5, 얘는 1하고 7 이렇게 약수가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야. 그런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소수점의 소수도 있지. 그 소수랑 이제 발음이 같아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연수에서의 소수와 소수점의 소수는 다르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수에서 말하는 소수를 얘기하면은 이렇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 그걸 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7 말고 또 뭐 있을까, 연재야? 그 다음 게 9. 자, 9 봐봐. 9는 약수가 뭐가 있어? 1, 3, 9 이렇게 되지. 이러면 안 돼. 약수가 1하고 딱 자기 자신뿐이야. 그럼 9는 아니고 뭘까? 11. 이런 게 이제 소수가 되는 거지. 11. 그럼 연우야, 1은 소수일까 아닐까? 1은 1과 자기 자신뿐인 건 맞지? 근데 소수의 정의가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은 소수가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11 말고 방금 11, 그 다음 뭐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런 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수라는 것의 뜻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그럼 그렇지 않은 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1보다 큰 거 중에 소수가 아닌 거, 뭐 4, 6, 8 이거 봐봐. 소수를 약수를 봐봐. 이거 다 1, 2, 4, 1, 2, 3, 6, 1, 2, 4, 8, 1, 3, 9 이런 식으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말고 이외에도 많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합성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의할 거 여기다 별표해놓고 주의.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하나 적어줄게.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자연수라는 체계 안에서 그 자연수를 지금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거야. 첫 번째는 소수, 두 번째는 합성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 이렇게 자연수를 우리가 배운 자연수가 뭐예요? 자연수가 1부터 2, 3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자연수잖아. 이런 자연수를 이렇게 분류를 시키는 거야. 분리수거 하듯이. 그래서 이제 소수라는 게 뭐였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거. 뭐 예를 들어서 2, 3, 5, 7 이런 게 있었고, 합성수는 1보다 큰 거 중에서 이제 소수가 아닌 거, 뭐 4, 6, 8, 9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1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앞으로 자연수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해서 볼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럼 밑에 이제 소수의 성질을 보면은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무조건 2개일 수밖에 없죠. 오직 2개. 동그라미 하고 2개만 약수를 갖는다. 그리고 소수 중에 짝수인 건 2밖에 없어. 소수 중 가장 작은 수고 2는 소수 중 가장 작고 유일한 짝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수, 합성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소수가 약수가 2개인 수, 합성수는 약수가 3개인 수. 여러분들 이 수학에 대해 해당되는 이런 용어들 있잖아. 용어들을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또는 해석을 할 때, 이런 용어를 많이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방법을 이용하여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소수를 모두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운다. 지워볼게요. 소거하는 방법이네. 지워. 이렇게 지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를 찾는 방법이야. 지금 소수를 찾는 방법. 2는 소수죠. 2는 소수가 되면서 그러면 2의 배수는 전부 다 소수가 아닌 거야. 그지? 2가 소수니까 그 다음 거 2의 배수는 다 소수가 아니죠. 왜냐면 약수가 2를 포함하게 되니까. 2의 배수는 다 지워. 싹 지워. 위치가 딱 규칙에 맞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기가 편하네요. 다 지웠죠. 그 다음에 이제 3도. 3도 소수지. 그러니까 3도 소수니까 동그라미를 하는데 3의 배수를 다 지우는 거야. 근데 이미 2의 배수에서 지워진 거는 뭐 지울 필요 없고 이미 지워졌으니까 2의 배수 아니고 3의 배수를 지우면 이거 9 지워지고 15, 그 다음에 21, 27, 33, 39, 45, 49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지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도 소수인데 5에다 이제 동그라미 하고 5의 배수 싹 지우는 거죠. 5의 배수 중 안 지워진 거 25, 35 싹 지웠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찾는 거야. 그럼 7도 소수 맞지? 7에다 동그라미를 하고 7의 배수를 다 지워야 돼. 이미 지워진 거 빼고 7의 남은 것 중에 7의 배수가 뭐가 있냐 살펴보면은 7, 7에 49 이거 지워야겠죠. 11도 소수죠. 11배수 다 지워져 있고 13도 소수니까 동그라미 하고 13의 배수도 다 지워야 돼. 그럼 26 지우고 39 지웠죠. 그 다음에 13에 4 3, 4, 12 다 지워졌네. 17도 소수죠. 동그라미 하고 17의 배수 다 지웁니다. 34 다 지워져 있고 23 소수 29도 소수 나머지도의 배수를 찾으면 되는데 없죠. 31도 소수 41도 소수 47, 37도 소수 남아있는 게 다 소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일반적으로 50개 안에 있는 소수 정도는 한 번쯤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수를 찾는 방법, 그리고 소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불러? 현재? 이런 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합성수. 오케이? 그리고 1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걸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유제 1, 2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이야. 방금 이제 우리가 한 게 뭐야? 다시 한번 복습하면 자연수라고 하는 것을 소수, 합성수, 그 다음에 1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요거까지 지금 배웠어요. 소수라는 게 뭔지, 합성수라는 게 뭔지를 지금 배운 거야. 자, 두 번째는 거듭제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거듭제곱을 언제 배웠냐면은 이때 배웠어. 넓이, 여러분들 넓이 단위가 뭐야? 뭐 제곱 센티미터 혹은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는 뭐가 돼? 세제곱 센티미터 혹은 세제곱미터라고 표현을 하잖아. 이게 왜 여기 숫자 2가 붙고 3이 붙냐면 넓이는 우리가 공식이 직사각형을 예로 들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인 센티미터랑 센티미터를 곱해가지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 부피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해가지고 세제곱으로 표현했던 거지. 이미 우리가 이렇게 써왔었어 지금까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듭하여 곱한다라는 뜻이거든.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잘 봐봐.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제 식 같은 거를 길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지.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숫자를 4번 곱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A 곱하기 4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 A를 몇 번 곱했다. 4번 곱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바로 거듭제곱에 대한 표현이야. 그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 숫자를 너무 크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에 상단에 이렇게 적어야 되고 옆에다 이렇게 적은 게 아니고 오른쪽 위에 상단에 이렇게 조그맣게 적고 이게 이름이 있어. 요 A 있죠. 요 얘가 지금 밑에 있잖아. 이걸 우리가 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쓴 숫자 있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수라고 부른다. 지수. 그래서 밑이라고 하는 거는 거듭하여 곱하는 수를 밑이라고 부르고 거듭 제곱하여 곱해진 수의 개수를 지수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에 나타냈을 때 우리가 밑과 지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개념센 보이죠? 여기 A를 n번 곱하잖아? 그러면 A의 n제곱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읽는 거 한번 보여줄게. 봐봐. 이거 어떻게 읽냐면은 2의 제곱, 요것은 2의 세제곱, 얘는 2의 4제곱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현재 이거 어떻게 읽을까? 3의 5제곱 이렇게 읽으면 돼. 알겠어요? 연우 어떻게 읽을까? B의 7제곱 지호 어떻게 읽어? X의 제곱 2제곱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제곱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해.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 우리가 그냥 숫자 있잖아. 그냥 자연수 3 이런 거 있지. 여기는 사실 이거 3의 1제곱을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수가 1이 있는 건데 1이 있는 지수는 안 쓴다. 요거랑 같은 거다.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보면은 거듭제곱을 이용한 나타내. 이거 어떻게 나타내냐? 3을 4번 곱했지? 그러면 3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4번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봐봐. 이건 잘 봐. 2하고 5잖아. 다른 수를 곱했을 때는 그렇게 쓸 수 없어. 똑같은 것만 가능한 거니까 얘는 2의 제곱과 2의 제곱 곱하기 5는 5번 곱한 거죠. 3번 곱한 거죠. 5의 세제곱 이렇게 똑같은 숫자만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분수 같은 경우도 7분의 1을 5번 곱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써야 돼? 7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분수는 반드시 괄호를 취해서 써줘야 됩니다. 분수는 반드시 괄호를 해줘야 돼. 알겠니?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때 분수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괄호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네 번째는 이 분모 부분에 있는 걸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5의 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 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요 예제 문제 확인해보고 이제 밑에 유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예제 3호로 갈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야. 봐봐, 8이라는 숫자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요 수로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거래. 그럼 8이 되려면 2를 몇 번 곱해야 돼? 8은 2를 3번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유제 3번이에요. 두 번째는 81은 3을 몇 번 곱해야 돼요? 3을 4번 곱해야 돼. 3 곱하기 4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3을 4번 곱해야만 8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3의 4제곱. 125가 되려면 5를 3번 곱해야 되겠네. 5를 3번 곱해서 5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건 뭐야? 10만이죠. 10만이라는 숫자는 10을 몇 번 곱해야 돼? 0의 개수만큼 곱하면 되거든? 10을 5번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0의 5제곱 이렇게 표현한다. 거듭 제곱으로 수를 나타낼 수 있다. 3-1번 해보세요. 자, 10쪽으로 갑니다. 10쪽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운 게 뭐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소수, 합성수라는 거 배웠고, 두 번째 지수에 대한 표현 방법 배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할 거고,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소인수분해라는 걸 하는 거야. 이 말뜻이 뭐냐면 소인수분해야. 분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조립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나눠서 쓰는 거야. 분해시킨다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소인수로 분해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소인수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소인수라는 말은요, 자연수의 약수 중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합니다. 소수라는 거 배웠지? 자연수의 약수 중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 한다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약수의 개념과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이라는 숫자를 가봐. 6을 소인수 분해하면 6을 이제 6의 약수를 구하면 뭐가 되죠? 6의 약수는 1, 2, 3, 6이 돼요. 이 중에 이 6의 약수 중 소수인 것만 고르는 거야. 소수인 게 뭐가 있어? 2하고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 2하고 3이 이 6의 약수인데, 우리가 약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야. 약수 중 어떤 거? 소수인 약수. 소수인 약수를 우리가 소인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적어주자, 이거 예시를. 그래서 어떤 수의 약수 중 소수인 것을 소인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 이제 우리가 분해를 할 때 이 소인수로만 분해를 하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라는 건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준 6 있죠? 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돼? 6이라는 것의 소인수인 2 곱하기 3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소인수 분해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6을 나타내는 수는 1 곱하기 6도 되잖아요. 근데 1과 6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없고,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지금 또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로 나눈다. 그래서 나누는 거 첫 번째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24라는 숫자가 있어. 24를 이렇게 가지치기, 이걸 이제 수형도라고 하는데, 가지치기로 소수인 수 하나랑 그렇지 않은 수로 나눠서 쓰는 거야. 2 곱하기 10이잖아. 2하고 11을 나누고, 이 12가 소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나누고, 6이 소수가 아니니까 한 번 더 나눠서 소인수, 소수인 수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곱으로, 어떤 곱으로?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라색 부분에 써지는 숫자들이 보통은 가장 작은 소수들로 기준이 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눈다. 여기 밑줄 좀 칠게요.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눈다. 그 다음에 나눈 소수들과 마지막 몫을 곱셈 기호로 연결을 한다. 이때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보통 크기가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대로 쓰고, 같은 소인수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거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밑에 예제 문제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건데, 그 과정을 한번 써보자. 자, 60이라는 숫자를 위에다 2를 적었으면 아래에다가 뭘 적어야 되냐면 30을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예제 4-1이에요. 예제 4-1. 그 다음에 이제 2는 소수니까 이게 놔두고 30을 다시 나눠서 쓰면은 2 곱하기 15. 15가 다시 3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여기 2, 3, 5.
요렇게 여기 있는 숫자 이런 식으로 요 숫자들을 다 적어주는 거야. 곱으로 연결을 할 건데 요 2랑 2는요 똑같은 수니까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쓴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요 1번 방법으로 한번 우리 4-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두 문제만 이렇게 해봤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나누기 있잖아. 나누기를 거꾸로 표현하는 거야. 우리 이거 마치 뭐야? 최대 공약수랑 최소배수 구했을 때처럼 하는 건데 24라는 숫자를 나누기 거꾸로 표현하는 거야. 나눌 수 있는 수를 쓰는 거야, 먼저. 24를 2로. 근데 여기 써준 숫자는 소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8 이렇게 쓰면 안 돼. 2나 3 작은 거부터. 그래서 2 쓰고 12 2하고 6 2하고 3 나눠 떨어질 때까지 계속 더 이상 나눠지지 않죠. 소수인 거로.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써준다. 여기 있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나타낸다. 우리가 방법 1보다는 사실 방법 2가 조금 더 아마 익숙하게 지금 볼 거예요. 왜냐면은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이용할 때 썼던 기호랑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방법 2로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곱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오직 한 가지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인수 분해한 결과는 반드시 소인수들의 곱으로만 나타내야지 얘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6이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잖아. 소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예제 2번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54. 여기도 이제 나눌 수 있는 수가 뭐야? 2, 27, 3, 9, 3. 이렇게 해서 2가 하나, 3이 3개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2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좀 간편한 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3, 4번을 한번 해볼게요. 3, 4번 해보세요. 이렇게 됐고. 예제 5번. 140의 소인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 140의 소인수가 아닌 것. 140을 소인수 분해 해보면 되겠죠. 그럼 140을 소인수 분해 합니다. 그럼 일단 2로 나눠지죠. 2 하고 70. 그럼 또 2로 되지? 35. 그 다음에 5, 7이니까 140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 2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인 거야. 소인수 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소인수 분해를 한 것 중에 소인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소인수는 2하고 5하고 7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한 게 이거고 분해를 한 것이 이거고 곱으로 나타낸 게 분해한 것. 소인수는 소수인 약수 자체. 이 차이를 아셔야 돼. 그래서 소인수가 아닌 거 3번이 아니죠. 3이 아니고 17도 아니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한 것과 소인수를 써라라고 했을 때 소인수가 뭔지를 잘 찾으시면 돼요. 자, 5-1 해볼게요.